영훈 씨, 오늘이 며칠이죠? 아이고, 날짜도 모르시고 네. 승환 씨 요즘 바쁘시구나. 오늘 며칠이냐면 2019년 5월 10일이에요. 아, 그런데 제가 설마 날짜를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오늘이 5월 10일, 네. 문재인 정부 2년이 된 날이에요. 에이, 알죠. 아, 그래요? 저 그것도 모를까 봐. 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 바로 남북 관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이해서 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관계를 위한 어떤 노력과 음? 결과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오늘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토크 나눠주실 분은요.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의 이태환 명예연구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어떤 한반도 정세, 벌써 2년이 흘렀어요.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뭐 한 20년 동안 일어난 일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엄숙히 선서합니다. 독일 통일의 경험은 문재인 정부 2년 남북 관계 발전 관련 주요 사건들을 네. 이렇게 연도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뭐 다 빈칸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맞추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또 북마크 MC 아닙니까? 아, 이 그렇군요. 정도는 가볍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힌트 좀 잠깐 주시죠. 저게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2017년에 네. 독일에서 독일에서 어떤 독일 사건. 사건. 네. 연설입니다. 연설, 독일, 연설. 푸텐탁, 마르텐타. 프랑크, 뭐 지금 아무거나 프루크. 지르는 거예요? 이리베디, 아니, 거기까지 너무 나갔고요. 이리베디. 독일 무슨 재단 연설이었죠? 그렇죠. 카르버? 어떻게 알았죠? 찍었어요. 찍었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보여주시죠. 오. 독일 퀘르버 재단 연설, 한반도 평화 구상 발표. 사실 2017년 당시에는 뭐 미사일 날아다니고 뭐 분위기가 좀 험악했지 않습니까? 위기가 한반도의 위기설뿐만 아니라 야 이거 좀 있으면 전쟁 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이런 네. 시기에 가서 우리 한반도를 새롭게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이제 끌고 가겠다. 평화 구상을 갖다 이제 그래서 발표한 건데 네. 네. 거기에 주요 내용에 보면은 5가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발표함과 동시에 네 가지의 실천 과제까지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면 남북이 기존 합의를 함께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엄마 진정 좀 해. 엄마 진정 좀 해. 며느리. 둘째,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는 것입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자, 2018년 새로운 시대. 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가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뭐가 있었을까? 첫 번째. 왜냐면 많은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잠깐만. 네. 네, 첫 번째. 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저는 2018년 하면 어쨌든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평창이에요. 평창 네,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어. 이걸 가장 먼저 좀 꼽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그러면- 정말 평창 올림픽이 맞는지 네.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을까요? 보여주세요. 오, 승호 씨가 내가 맞았었네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네. 북한의 사실상 보면은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네. 부부장과
김영철 위원이 이제 직접 내려와서 대화의 물꼬를 튼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서로 소통하고 네. 여기에 사실상 일본 아베 총리도 왔었고 네. 네. 또 미국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상들과 이게 스치는 과정에서 서로가 조우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 이것이 우리 한국이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꽁꽁 얼어붙었던 한반도의 어떤 정세를 네. 쫙 녹여가는 그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그런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다음은 뭘까요? 4.27 판문점 정상회담. 맞을 네. 거예요, 이번에는. 맞을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맞다니까요. 오, 맞아요. 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저는 두 정상이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딱 넘는 걸 보고 네. 와, 이렇게 통일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울컥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그 당시 외신 기자들도 그거 보면서 막 울고 그랬었거든요. 기억이 진짜 납니다. 이게 예전에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세 번째거든요. 네. 6.15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2007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14선언이 있었고. 14선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르게 느껴졌냐면 우리가 정상회담 할 때마다 왜 평양을 가고 저쪽은 왜 안 오지? 뭐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까지는 못 오지만 판문점에서 그래도 북쪽이 아닌 남쪽 남쪽에서. 평화의 집 네.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만나서 회담을 하니까 앞으로 서울도 오겠네라는 기대까지 가질 정도로 네. 이제 한번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구나 네. 네.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그런 정상회담이 되는 거 아닌가. 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협력해 나가자. 네. 그럼 그것이 된다면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적대행위를 종식시켜야 된다. 네. 이런 데 이르기까지 남북한 이산 가족들을 상봉하고 네. 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에 철도 착공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그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합의까지 이루면서 남북한이 상호 간에 새로운 신경제 지도를 그려가자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가 합의를 한 중요한 회담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다음 사건 정답을 풀어봐야 되는데 네. 이번엔 진짜 알 것 같아요. 아 정말입니까? 사실 그동안은 제가 아쉽게 네. 정말 아쉽게 간발의 차로 조금 비껴갔는데. 비껴갔는데 네. 자 이번엔 알 것 같습니다.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세계의 조우 역사상 처음 이루어진 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네. 이건 맞죠? 맞죠? 이거 무조건 정답. 정답. 어떤가요? 띵동댕 해야 되는데 맞네요. 굉장히 근데 딩동댕을 밝게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마음의 빛이 그냥 팍 들어오는 네. 계속 틀렸었는데. 네 번째 정답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뿌듯해. 전 세계가 네. 정말 이렇게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구나. 왜냐하면 네.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미국의 지도자와 북한의 지도자가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구나 싶었었는데요. 이게 과연 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네. 트럼프가 그 1년도 채 안 돼서 어떻게 저렇게 태도를 확 바꿔서 만날 수 있을 건지 네.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5월 24일 날 트럼프가 이번에 안 되겠다 그러고 취소하는 거조차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트럼프니까. 네. 쉬운 게 아니지. 쉬운 게 아니지. 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그 동력을 그냥 잃지 않게 만들어 가면서 네.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는 거죠. 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네. 이거 뭐 역사적이고 네. 놀랍습니다. 서프라이즈, unbelievable. 진짜 서프라이즈에 나와야 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성과도 있었고 그렇죠. 또 아쉬운 결과도 있었어요. 네. 만나는 걸로 됐지 뭐 이러니까 정말 만나는 거로 끝나나? 네. 네. 근데 뭐 나름대로 뭐 합의문도 나오긴 나왔어요. 그랬죠. 자, 보자.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 1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했고 네. 다음 사건 뭐지? GP 철수? 남북 철도 도로공사.
응. 착공식, 대북 확성기 철거. 이 중에 이 정도만 했으면 답이 있겠죠? 모르겠네. 답이 없는 걸 너무 서운하게 아니, 말씀하시죠. 답이 없는 걸 왜 얘기하세요? 답이 없다. 2018년 가을. 날씨 좋았어요. 선선하고. 네, 선선하고. 바로 네. 3차 남북 정상회담 아닐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백두산까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가서 이제 맞습니다. 같이 우리가 이 물을 백록담에 있는 물과 섞어서 같이 마실 날이 있다. 네.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음, 곧바로 남북한 간에 뭐 철도도 놓고 경제 협력도 이루어지고 네. 그러면서 연내에 종전선언과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도 답방할 것이다. 약속을 이런 했었죠. 전망을 갖게 했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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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드디어 2019년이 왔습니다. 2019년 지금 뭐 한 반도 안 지났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2년 남북관계 주요 사건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갈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맞습니까? 맞습니까? 딩동댕 다십니다. 약간 이렇게 맞췄습니다. 쫄깃하게 쪼으시네요, 위원님께서. 네. 네, 드디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그래도 뭐 1년도 안 된 그 시기에 열려서 사람들이 환호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배드 딜보다는 노 딜이 낫다. 그래서 배드 딜을 안 했다는 거지. 네네. 그러면 완전히 결렬된 거가 끝장이 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그걸 막고 파국을 막고 다음번을 내다보면서 이번에는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이제 헤어지기로 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워싱턴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많은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의 일간지죠. 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을 통해서 신한반도 평화 체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위원님, 그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해주시겠어요? 평화가 있어야 경제 또 발전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 경제는 새로운 신한반도 경제를 이루어 나가는 초석이 될 거다. 이렇게 그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듯해 보이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 당면한 과제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다른 생각 먹지 말고 딴 길로 갈 수도 있다 자꾸 그러는데 딴 길로 가지 말고 평화의 길로 가라. 네. 일단은 그런 거를 이제 견인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또 주변 국가들에게도 이게 한반도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가면서 이거 위기가 또 오는 거 아닌가, 뭐 반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이런 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와 함께 유쾌한 토크 나눠주신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의 이태환 명예연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유일 궁금한 북한 방송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북마크 TV 시간입니다. 영훈 씨, 네. 그 북한 방송 우리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네. 북한 방송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북한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마치 미지의 세계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네. 이렇게 생생하게 영상으로 매주 만나보니까 네. 신기하고 네. 또 북한과 좀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 그렇죠. 이런 변화가 언제 있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네.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남북 관계가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덕분에 또 저희가 이렇게 북마크 TV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북마크 TV 오늘도 신기하고 재밌는 북한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북한의 지치지 않는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과연 어떤 곳일지 빨리 보여주세요. 전체 일꾼들과 노동계급 여러분, 석탄이 꽝꽝 나와야 긴장한 전력 문제도 뭐가 막 나오네요. 우와! 이게 규모가 확실히 크긴 크네요. 저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렸을 적에는 우리 화면에 이런 그 자료들 많이 나왔었어요. 와, 엄청나다 정말. 모든 것을 석탄 증산을 위하여 오로지.
더욱 힘있게 울렸습니다. 예. 특히 송주환 기관들의 경제 선동대원들은 아니 근데 저 사람들에게 커피를 나눠주고 노래를 부르는 여성분들은 누구죠? 이 팔에 찬 완장에 예술 선동이라고 적혀 있는 거 봤어요? 네네네네네. 네네. 이 예술 단원들이 탄광 사람들을 위해서 위문 공연 온 것 같아요. 아, 지금 힘있게 지원할 때 대한 경제 선동대원들은 탄저를 들끓게 하는 화선식 경제 선동의 북소리를 더욱 힘있게 울렸습니다. 예. 한 생을 석탄과 인연을 맺고 우리 당을 탄부 동지들이야말로 시대의 영웅. 오, 탄광. 막 총을 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두두두두. 이런 장면들 많이 봤는데 북한은 아직도 저렇게 탄광해서 열심히 캐고 있어요. 오. 석탄공업 부문의 전체 일꾼들과 노동계급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탄광 많았었잖아요. 많았었죠. 그런데 요즘은 많이 이 폐광이 됐어요. 와, 네. 진짜 석탄. 오. 동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물머리 교단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물길골 공사를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갱굴지를 다고치고 있는 근데 저는 온산 이런 콩쿠르 탄광 공장 대대에서는 나올 때마다 좀 속수가 무서워 차오르는 느낌은. 어려운 조건에서 저는 힘들겠다. 네, 힘들겠다, 뭐 사고 나면 어쩌나. 만들어서 물을 포내는 한편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될까요? 어우, 표정 오, 보세요. 표정 되게 진지한데요? 네. 별빛이 내린다. 근데 이게 고생을 하지만 북한에서는 굉장한 애국자 대우를 받는다고. 그럼요. 네. 왜냐면 국가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국가 역군이죠. 뭘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작업 굴지를 확고히 앞세우도록 해서 확보 탄량을 충분히 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탄광에 길 만들려고 오. 지금 이 폭약 설치하는 중이에요. 한편 다이너마이트. 오! 와, 진짜 터지네. 오! 되게 위험하지 않나요? 와. 이 막장마다 연속 전공, 연속 발파를 들이대서 새 천전투부터 높은 석탄 생산 실적이 기록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석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수출 매 1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전체 수출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석탄, 이 하나만으로. 네. 저게 다 석탄. 그러니까요. 최근 독천지구 탄광연합회 없어 독천 탄광. 자, 이번엔 장소가 옮겨진 것 같은데요. 뭐 하는 데일까요? 석탄 여기 있는 제품들은 다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입니다. 탄광 경장을 잘 꾸리고 거기에서 탄광이 필요한 전문 생산 공장들에서 생산하는 설비들도 제 마음먹은 대로 꽝꽝 생산하고 탄광들에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설비 부속품을 만든대요. 만드는 공장 같은 데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탄광에 들어가는 기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부글부글 끓고 있네요. 이 용광로죠, 이제. 그렇죠. 야, 예전에 쇳물. 포항제철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자료화면 같은데. 그- 네.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해서 동업은 수천 척 지하 막장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더 높이 발휘하며 저국의 숨결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석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정말 국가에서 대우를 엄청나게 해줄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이제 탄광이 북한의 경제를 선동하는. 네. 살리고 있죠, 지금. 예전에는 석탄 대부분이 수출 위주였는데 네, 근데 요즘에는 석탄을 화력 발전의 그 에너지원으로 내수에 적극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화력 발전은 일단 환경에 좋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화력 발전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는 그런 그 흐름들이 있는데 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곳을 발견했어요. 이곳. 네. 그 생산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시죠. 최근 자연에 이르기에 광범한 리용으로 인해서 그 연구와 도입의 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딱 보니까 알겠어요. 저 장면 보니까 이 태양광 집광판이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니 근데 북한에서 태양광을 사용한다고? 자연 에너지의 리용과 함께 이렇게 자연의 도구로 생산된 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이런 사업도 현실이 와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양빛 에너지 리용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일단 환경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태양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친환경 에너지가 엄청나게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수 운용비가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런 태양빛 발전. 저는 근데 이걸 보는데 네. 저 문구가 확 들어오네요. 할 때까지 이 보수 운용비가 전혀 역시 들어가지 북한 대화요. 네. 저런 구호는 함부로 쓰지 않아요. 빨갛게.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풍부한 자연 에너지 자원을 더 많이 개발하자. 리용률이 올라가면서 전력 생산량이 거의 3배에 이르렀습니다. 3배. 오, 그렇게까지 가는구나. 그러니까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됐네요. 그러네요. 이 북한의 목표가 보니까 10만 가구의 태양열 전지를 설치하자. 오, 10만 네. 가구 굉장히 스케일이 달라요. 네. 아주 좋습니다. 고급 아파트 같아요. 네. 보니까. 집주인은 우리들이 찾아온 사연을 듣고는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여기서 이용하는 전경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배풍기를 비롯해서 전기밥과 전기 분쇄기. 저기 또 냉동기다. 예, 냉동기. 우리나라랑 똑같은 평범한 부엌인데 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한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차이죠. 이 가정만 놓고 봐도 태양빛 전지를 설치해서 월 평균 300kW의 전기를 생산해서 가정에서 충분히 쓰고 또 남는 전력은 국가 전력망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힘으로 창조해가는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이어서 무심히 대할 수 없고 그래서 더욱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북한이 이렇게 태양광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거 꿈에도 몰랐었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보편화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북한이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전력난이 너무 심각하니까 네네. 전력난은 수십 년 된 문제거든요. 각 가정마다 네.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이런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홍보한다고 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순서는 그리운 편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발신인이 어떤 사연 들고 오셨는지 함께 보시죠. 보고 싶고 가고 싶은 어머니 앞에 리본이나마 전하면서 어머니의 상봉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니! 햇살 가득한 5월의 오후, 올해로 87이 되신 길만기 할아버지가 침침한 눈을 비벼가며 한자 편지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올해 지금 어떤 편지 쓰시는 중이신지요? 70년 동안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그 세월, 긴 세월, 한을 달래면서 어머니에게 몇 자 드리려고 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고향은 어디신데요? 고향은 평안북도 영변입니다. 우리에게 김소월의 시 진달래 꽃으로도 너무나 익숙한 평안북도 영변. 진달래가 만발하고 물반 고기반 그렇게 고깃대가 뛰놀던 아름다운 곳입니다. 고향의 맑은 냇물에서 뛰놀며 행복했던 어린 시절.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다는데요. 밭에 가서 풀을 뽑고 선발이 정말로 닳도록 선이 홍엄해지고 피가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농촌에서 고생을 했죠. 일찍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를 대신해 농촌에서 고된 밭일을 하시며 홀로 삼형제를 키우신 어머니. 자식들 앞에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는 항상 따뜻하게 웃어 보이셨는데요. 넉넉하지 않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 갑작스럽게 전쟁이 터졌습니다. 주섬주섬 그 허름한 이불 보따리를 어깨에 지워주면서 피난 잘하라고 이러면서 했는데 어머니 3일 후에 2, 3일 후에 타주에 찾아와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난 것이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게 내가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며칠만 피해 있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작은아버지를 따라 나선 할아버지. 금방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떠나던 날이 어머니와의 마지막이 돼버렸습니다. 아직도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는 아들 걱정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기만 한데요. 지금 살아계시다면 100세가 훌쩍 넘으셨을 어머니.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어린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 생각에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오신다는 임진가. 조금이라도 고향 가까이 오면 할아버지 마음에 위로가 된다는데요. 어르신, 여기는 자주 오세요? 자주 오죠. 고향이 가까우니까 한 발짝이라도 다가와서 어머니의 오를거리면서 목 놓아 어머니를 불러보곤 합니다. 곧 9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어머니가 헤어질 때 모습 그대로 두 팔 벌려 반겨줄 것만 같다는 할아버지. 그 희망을 담아 작은 리본을 달아봅니다. 이 자식 어머니 뵙고 싶어서 자주 앞으로 더 자주 와서 뵙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강건하세요. 70년의 세월,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된 어린 아들. 어머니! 어머니! 늘 그리운 그 이름, 어머니. 평안하소서. 어머니 앞에 서게 된다. 가장 먼저 어떤 말씀? 어머니 앞에 자식은 항상 어린애예요. 내가 나이가 90이 가까웠지만은 어머니 앞에 재롱을 부리면서 어머니 내가 왔어요. 반갑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머니 앞에서 재롱 한 번, 투정 한 번만이라도 부려볼 수 있다면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다시 한 번 안길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어머니 앞에선 한없이 어린아이들. 어머니 품에서 재롱 부리며 못다한 사랑을 받고 싶은 백발의 아들. 이 생이 다하기 전 어머니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